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 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그리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2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지난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 읽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정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명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또 한 번의 역사적 결단을 내렸는데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시절에 만들어진 법무부 인사검증단까지 없애겠다고 선언하면서 국정의 방향타를 완전히 국민 쪽으로 되돌렸는데요. 국민은 숨이 트이고 기득권은 숨이 막히는 결정입니다. 바로 이게 진정한 대통령인 거죠. 우리 총리 권한대행님을 포함한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요새 더 바빠졌죠, 평소보다. 어쨌든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순간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삶에 달린 일이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비상경제점검회의도 하고 또 일부 국무위원들 몇 분들과 또 회의도 하고 하는데 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약간 불안정한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다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꽤 있을 텐데 오늘 진행은 공식 의결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고 저번에 남아있던 현안 토론도 좀 마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11시 반 정도부터 한 12시 반 정도까지 잠시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1시부터 하면 좋겠는데 시간도 여러분도 바쁘실 테니까 그냥 12시 반부터 속개를 좀 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여기서 계속 시간을 보내는 게 아마 여러분도 힘드실 것 같아요. 대충 그렇게 하고 의결부터 할까요? 토론부터 할까요? 의결부터 하면 좋겠죠? 아침이니까. 그러면은 의결안 건들을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에게 불안정한 시기지만 여러분의 헌신 덕에 여러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격려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의 대리인이지 특정 인연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며 본분을 강조했는데요. 말 그대로 일머리로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3대 특검법, 즉 내라는 뭐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이 안건으로 올랐는데요. 모두 윤석열 국정농단의 진실을 파헤칠 핵심 수단들입니다. 대통령은 이 법안들을 그대로 통과시켜버렸는데요. 밀실도 없고 꼼수도 없이 당당하게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겁니다. 이르면 오늘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 등의 3대 특검법이 공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서 각 특검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의 비하폰 기록이 삭제되고 조태영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내란의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빨리 규명해야 합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게 될 뿐입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은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에 슬쩍 만들어 놓은 인사검증단을 완전히 없애기로 한 건데요. 원래 민정수석실이 맡던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윤석열은 법무부로 넘기고 자기 사람들로 장악했었습니다. 심지어 법 개정도 아닌 시행령 꼼수로 만들어 놓았던 거죠. 이재명 정부는 이 왜곡을 바로잡고 검증 기능을 다시 대통령실과 경찰 등 공식 라인으로 되돌렸는데요. 윤석열 내란 정부에서 잘못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국정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구조조정인데요. 이제야 나라가 제자리를 찾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이 직접 주요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그야말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입니다. 장차관은 물론 공공기관장까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인사들에 대해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게 문을 연 건데요. 파격의 파격입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이나 이메일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로서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직접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이런 뉴스, 정말 황홀할 지경인데요. 일방통행이었던 대통령 권력에서 이제는 국민과 함께하는 동행의 쌍방향 통치가 시작된 겁니다. 윤석열이 시행령으로 국정을 농단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시행령으로 국정을 원상복구하고 있는데요. 윤석열이 특권을 위해 권력을 썼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권력을 되돌려주고 있는 거죠.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제 시작인데요. 3대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국민 추천제까지 도입하게 된다면 윤석열 내란 정부의 모든 불의와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게 될 텐데요. 거짓이 파헤쳐지고 진실이 살아나는 시간인 겁니다. 국민이 지켜보는 한 아무도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명령하고 대통령이 실행하는 진짜 민주주의가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야 나라가 국가다운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습니다. 이번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입니다. 참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또는 이메일 openchoice@korea.kr로 쪽지나 편지를 보내주시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인재 정보는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추천 인사들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인사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임명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추천 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인스타그램에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직접 올렸는데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소통 행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글에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이재명 정부는 단계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비상경제 TF 회의 상황과 일본 이시바 총리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국민께 보고했습니다. 외교와 경제, 두 축을 동시에 챙기는 실무 중심의 대통령 리더십이 드러난 부분인 거죠. 이재명 대통령은 또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을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게 말만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는 대통령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각오와 메시지를 대통령실 브리핑으로만 전달하지 않고 직접 본인의 SNS를 통해 다시 알린 점도 주목할 만한 대목인데요.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인 겁니다. 특히 대통령실 브리핑실에 기자석을 비추는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조치는 SNS 댓글로 접한 국민의 제안을 받아들여 곧바로 실행에 옮긴 건데요. 국민이 남긴 제안 한 줄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모습이 이재명 정부의 소통 철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같은 날 페이스북에는 우리나라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의 토니상 수상을 축하하는 글도 올렸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성취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가 담겨 있었는데요. 단순히 정책과 정치만이 아닌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국민 추천제에 대한 안내 게시물을 대통령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SNS에 올렸는데요. 이런 대통령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통령이 보고만 받고 끝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를 향해 이미 나아가고 있는 거죠.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SNS 게시물에는 대통령 공식 계정이 여전히 윤석열로 표시돼 있다는 지적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에 대해 디지털 소통비서관으로 내정된 김남국 전 의원이 즉시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답글을 달았는데요. 과거 같았으면 묵살됐을 이런 목소리조차도 지금은 곧바로 응답하고 있는 거죠. 이 역시 이재명 정부가 소통을 실천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인데요. 정치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는 기본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기보다 참여로, 위에서가 아니라 국민 곁에서 국정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제 대한민국은 진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책임지는 대통령, 응답하는 정부, 참여하는 국민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은 그 길에 선두에 서 있는데요.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이재명 아주 잘 뽑은 대통령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주 잘 되어갈 거라고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재명 행정부 초반의 움직임들, 그 의미를 좀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히 그 세 가지 특검법 처리,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 또 국민과의 소통 방식 변화,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조치들이 과연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새 정부가 출범 초기에 이 국정 운영의 방향키를 아주 확실하게 잡으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아, 방향키요? 네. 이전 정부와는 좀 다른 길을 가겠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변화의 속도를 좀 내겠다는 의지가 익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겠어요. 네.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그 3개의 특검법 의결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의혹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국정농단 의혹 특검, 또 순직 해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 특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네네. 이게 단순히 특검을 한다는 걸 넘어서 각 사안에 투입될 수 있는 수사 인력 규모도 상당할 수 있다. 이 점도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그 점을 짚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 조치들이
그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국민적 요구, 그러니까 뭐 내란 심판이라든지 헌정 질서 회복 이런 요구에 부응하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혔던 거 있잖아요. 국회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이제 행사한다. 이런 의미도 부여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수사기간도 보면 해병특검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둘은 최장 170일까지로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건 뭐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어떻게 보면 과거와의 매듭을 좀 빨리 짓고 넘어가겠다. 이런 신호로도 읽히네요. 그렇죠.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런 과거와의 단절 혹은 뭐 정상화 이런 흐름은 정부 조직 개편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네. 그 인사정보관리단 폐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이전 정부 시절에 법무부에 만들어졌던 그 인사정보관리단 이걸 폐지하기로 했죠.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다시 대통령실이나 경찰 뭐 이런 원래 라인으로 돌려놓겠다 이런 건데 이게 왜 중요하게 봐야 할 지점일까요? 이게요, 그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게 사실 법률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그냥 시행령, 그러니까 행정부 내부 규칙 변경만으로 설치가 됐던 거라서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어요, 사실. 아하, 시행령으로만. 네, 그래서 자료에 나온 정부 설명을 보면 이걸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정상화한다. 그리고 국정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는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 운영 시스템을 다시 좀 법과 원칙에 맞게 정상적인 상태로 재정비하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딱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 정상화와 더불어서 또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늘리려는 시도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아, 이름도 재밌는데요. 네, 국민 추천제요. 네, 국민 추천제를 도입해서 장관이나 차관 같은 주요 공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참여 방법도 보니까 홈페이지나 뭐 대통령 SNS, 이메일 이런 걸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상당히 파격적이죠. 네, 정말 파격적인데요. 이건 제 생각에는 그냥 보여주기식 소통을 넘어서 국민 주권을 좀 실질적으로 강화해 보려는 그런 시도로 보여요. 아, 실질적인 주권 강화? 네, 자료에 나온 사례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SNS로 뭐 비상경제 TF 회의 결과라든지 아니면 뭐 일본 총기랑 통화한 내용 같은 걸 막 공유하고요. 네네, 저도 봤어요. 그리고 국민 제안, 예를 들어 기자실 카메라 설치 같은 거요. 그런 걸 바로 받아들이는 모습, 심지어 그 계정 오류 지적하는 댓글에도 직접 답하는 모습까지 보이고요. 아, 댓글에도 직접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인 국정 홍보가 아니라 정말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어떤 쌍방향 소통으로의 전환? 이걸 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좀 정리해 보면요. 이재명 행정부 초기 국정 운영의 방향성이랄까, 이게 꽤 명확해 보입니다. 네. 일단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책임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논란이 있었던 정부 시스템은 다시 재정비하고 또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참여는 확 늘리겠다. 뭐 이 세 가지가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책임 소재를 좀 분명히 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책임, 투명성, 참여. 네. 네.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 네,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 여러분께서 이번에 새로 도입된 그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이 나라의 진짜 일꾼을 추천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자질이나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좋은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